예,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입니다. 이전에 이제 매주 한 번씩 나와서 이 정치권의 현안에 대해서 독특한 시각으로 분석을 해주셨던 분이죠. 서울시장 선거에 경선에 나가셔서 몇 분 안 나오셨는데 컷오프가 되셔서 또 나오시게 됐습니다.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일단 페이스북에 최근 심경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일단 서울시장 경선에서 또 컷오프 당했다. 예. 혹시 이유를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전혀 못 들었습니다. 다만 당에서 공보, 그다음에 대변인 그 쪽의 역할을 했던 다선 의원들에게 예. 이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적합도가 꽤 높게 나왔는데 왜 컷오프 됐는지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당은 저는 뭐 제 컷오프 된 것 같고 오래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예. 당은 이런 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갖고 적합도가 적합도 여론조사거든요. 예. 지지도거든요. 전체 본인들이 판단하는데 몇 프로 정도가 반영이 됐는지. 근데 이제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는 여론조사 적합도가 전체 판단하는데 40%였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60%는 이제 정성적 평가를 한 거거든요. 정성적 평가를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2020년에도 그 강서 갑의 금태섭 후보하고 싸운다고 갔을 때 그때도 정무적 이유, 그땐 이유를 밝혔어요. 정무적 이유로 컷오프 됐습니다. 예. 그때 만약 정봉주가 국회에 들어왔었으면 하고 안타까워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죠. 이번에 이제 검수한박 싸움에 좀 지지부진은 검수한박에 반대하시잖아요. 예. 예, 반대하시잖아요. 예. 원래 MC는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되게 근데, 추임새였습니다. 예. 예. 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유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리고 예비 후보 등록하고요. 저 700만 원 냈거든요. 그럼 700만 원 냈으면 그렇죠.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타금을 냈는지 그냥 그거 덥석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에서. 적어도 그 정도 돈 낸 사람한테 이유가 이마저마해서 컷오프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죠. 피 같은 700만 원. 피도 찐 피죠. 예,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비대위를 제가 몇 번 비판을 계속했거든요. 지금도 비판합니다. 비대위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당원들과 의원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거는 그 비법적 단위거든요. 당원 당규에 없습니다. 비대위라고 하는 게 다만 우리가 오랜 역사와 전통의 관행으로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인데 저렇게 권력을 휘둘러도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6월 1일 지방선거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치러지는데 예. 이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무척 어려운 상태에서 치러지고요. 대선에서 5% 이겼던 경기도도 이렇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지금 서울과 경기도 가장 관심이 큰 두 지역에 대해서 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예. 서울만 잠깐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경선은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세 후보가 치르게 돼 있었는데 예. 오늘 박주민 후보가 법사위 간사, 예. 검수한박을 해야 될 법사위 간사이기 때문에 예.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라고 예. 물러났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가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고 물러나는 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아주 드문 일이고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모양이 좀 안 좋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부터 논란이 됐다가 지금 보면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 두 명만 남게 된 형국이에요. 예. 송영길 대표가 나간다고 했을 때 왜 비대위가 인위적으로 송영길 대표를 제끼려고 그랬죠? 제끼려고 그랬잖아요. 제치려고 그러다가 결국 잠시만요. 제낀다는 좀 예. 제치려고. 제치려고 했는데 결국 무위로 끝났어요. 저는 왜 송영길 대표가 전국적으로 그 경기도에 있지만 예. 본인이 인천 지역구지만 어디도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주소지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사하라고 그렇게 후원금 들어온 사람이 한 4, 5천 명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 지지자도 있어요. 근데 저분을 끝까지 어떻게든 못 나가게 하려고 신청도 하지 않은 박용선 그 전 후보를 예.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무위로 끝났거든요. 그럴 때 저를 컷오프 시키고 3명 후보가 남았을 때 오늘 박영선 후보가 저녁까지 입장을 준다고 하니 좀 기다려봐라 할 때 박주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해도 너무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 법사위 간사 때문에 이렇게 바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이미 서울시는 저를 빼놓고 박주민이 이기냐 송영길이 이기냐 박주민이 다윗과 골리앗이지만 박주민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서울시는 흥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70년대생. 예. 그래서 이기게 되면 바람이 일어서 오히려 어떻게 될지 몰랐을 형국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약세니까 약세가 뒤집게 되면 항상 그렇죠. 이변이기 때문에 흥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전에 비대위에서 찬물을 다 끼얹었다고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법사위 간사이기 때문에 바쁜 거는 그 전서부터 간사였으니까 계속 그렇죠. 바빴죠. 그런데 이번에 그만둔 것은 저는 비대위에다가 이유를 밝히지 않는, 비대위도 뭐 저 컷오프 신 거 이유 안 밝히니까 예. 박주민 의원도 이유를 밝히지 않은 그 저항의 뜻을 비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속내는 해도 너무한다. 예, 속내는 저 인상도 좀 보세요. 좀 너무하는 인상으로 좀 보이잖아요. 예. 예, 지금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잡히는 모습입니다. 예, 좀 많이 너무해 보입니다. 제가 봐도 예. 그런데 저 화면이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 흥행이 찬물을 끼얹었어요. 지도부가 잘못해서. 아니 저는 지도부라고 지금 그 비대위는 지도부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럼 그냥 비대위요. 예, 비대위가 잘못해서. 비상대책위는요 임시로 했고 저는 원래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뽑히면요 선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비대위까지 주고 본인들은 퇴장을 했었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 대표 뽑을 때까지 2달인데 그 국회의원들 172명을 등에 업은 원내대표가 그걸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도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지도할 자격이 없는 비대위예요, 그냥.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럼 이제 경기도도 제가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김동연 후보를 주려고 그랬던 그 흔적이 너무 역력합니다.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제가 터놓고 얘기하면요, 안민석 의원 전략을 책임져 주면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안민석 의원이 되려고 인위적으로 꾸민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페어하게 해야죠. 그런데 심지어 그 김동연 후보가 우리 당 아닐 때 예. 경선해갖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비대위원 중 한 분이 그 경선에 하자라고 하는데 끝까지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의도적으로 김동연 후보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전략 공천 움직임이 한때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동연 후보가 50.6%를 얻고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경기도가 그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가 있었던 게 예. 합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3명 중에 1명 후보 뽑고 그리고 김동연 그 새물결 정당이니까 새로운 물결 대표가 새로운 물결 대표 당원이 몇 명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0.5% 받은 지지율 받은 후보인데 예. 이렇게 1대1로 붙이게 되면 경기도도 훨씬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면서 흥행을 만들 수 있었다. 후보 단일화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합당 전에. 그렇죠. 그렇게 조금 더 이벤트를 그러면은 그 안민석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누굽니까? 염태영 전 염태영 수원시장, 그다음에 조정식 이분들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 우당탕탕하면서 하나는 묶는 단일화 과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하지 않고 지금 구도대로 하게 되면요 50%안 넘어서도 1대1 가면 결국은 민주당 표는 찢어지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딱 김동연 후보에게 맞는 그런 경선 구도를 짜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김동연 후보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그렇게 당의 흥행과는 무관한.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도 자꾸만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는 지금 게 말씀하신 내용. 예. 정봉주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예. 새로운 물결 대표로 바깥에 있고 민주당 후보를 뽑고 나중에 1대1로 했어야 된다. 예. 단일화로. 예, 이렇게 됐으면 훨씬 더 낫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예. 와서 경선에서 뭐 결선 지금도 사실은 원래 결선이 50% 과반이 안 되면 결선이 있는데 과반이 김동연 후보가 넘었기 때문에 결선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자, 대부분의 경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경우로 기억나는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경선은 다 그렇게 그러지 민주당 않습니다. 하지 그러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2011년에요. 예. 박영선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경선할 때요. 안철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박원순 전 장관이. 시장. 박원순 시장하고 박원순 시장은 무소속 후보였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당의 후보로 박영선 후보로 결정을 하고 무소속 후보하고 1대1 단일화 경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흥행을 만들 때는 흥행이 어느 게 더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 상황마다 좀 틀린데 그냥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안철수하고 그 오세훈 시장하고 작년 4월 7일 재보선거 때도요. 합당하지 않고 경선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화 경선 때는요. 굳이 당 안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와중에 결선 투표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후보들이 가서 결선 투표하자면 이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당에서는 비대위는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지금 여론조사가 둘이 그 김동연과 김은혜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42, 3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건 허수입니다. 이래갖고 둘이 비슷해질 거다. 실질적으로 누가 더 이번에는 투표장으로 자신들의 지지자를 더 많이 나오게끔 동력을 불어넣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후보를 찍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그 투표장에 나온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이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높다고 보는데 뭐 이유는 지지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투표장에 나와서까지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동연 후보가 과연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체성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우리 민주당 사람인가? 그리고 이후에 5년 뒤에 만약 경기도지사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이재명 지지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김동연 저분이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5년 뒤에 대선을 포기할까? 그러지 않다고 이번에도 그 토론 과정에서 5년 뒤에 대선 안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끝까지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과연 김동연 저분이 민주당의 후보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일치한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등을 돌리고 나왔고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이재명 후보를 결국은 하나 됐지만 애를 먹였던 후보가 5년 뒤에는 애를 안 먹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체감이 없다는 거죠. 지금 시청자분들이 약간 혼동될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봉주 위원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서울시장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컷오프가 되셨으니까 원칙 없는 경선 전략이다라고 비판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가장 뜨거운 관심 지역이다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김동연 후보가 불리할 거다. 최근에 박빙인 여러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불리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시청자분들은 좀 혼동이 됐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관계로는 안민석 후보와 그쪽에 전략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박성태 앵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만 사람들이 혼돈을 합니다. 그래요? 개인적인 사감으로 이걸 보게 되면요. 저분은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으니까 김동연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사감 일도 반영되지 않은 객관적 분석입니다. 뭐냐면 이번 선거는요.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대선보다도 한 10%에서 15% 정도 그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관심도가 적죠. 그러면 핵심은 어느 후보가 그러니까 각 당에 자신들의 지지율을 투표장으로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장 자신의 당의 정체성이 높은 후보가 그 주장을 할 때 설득이 되는데 김동연 후보가 나는 민주당이요. 나는 민주당 사람이요. 그리고 5년 뒤에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나는 경기도 지사가 돼도 그렇게 헌신하게 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에 설득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사감으로 비춰지니까 이게 혼선이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감 아닙니다. 그 사감이면 제가 여기 공중파 방송에 나가고 그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앞서 6월 1일 안민석 후보 중에 전략을 짰다는 얘기를 일단 시청자분께서 감안하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김동연 후보가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김동연 후보가 이기려면 민주당의 정체성 높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에게 나는 민주당 사람이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이번 선거 전략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될 거다. 이거 안 돼. 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려면 뭐가 허점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근데 세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갖고 문재인 아주 찐문이라고 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잖아요. 그 내부는 그렇게 역학관계가 복잡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몇 프로 넘어간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24만 7천 표
후보로 졌을 때 그게 그렇게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김동연 후보는 됐습니다. 이 되는 과정 속에서 비대위가 김동연 후보를 만들려고 무진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흔적이 있는데 그래서 난 비대위를 지도부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자 지금 김동연 후보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가능성이 여전히 있죠. 5% 이겼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민주당 정체성을 세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앞으로의 선거 캠페인의 주된 초점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지금으로서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좀 난망해 보인다. 어려워 보이는데 앞으로 이기려면요. 그리고 6월 1일 날이요. 6월 1일 날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를 보면요. 아, 정봉주가 4월 25일 날 왜 그렇게 사감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그 얘기를 했는지 그 많은 분들이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민주당 지지했고 이재명을 찍었던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국힘보다 훨씬 떨어져요. 앞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앞서 이제 저희가 김은혜 후보와 유승민 예. 전 의원의 대결을 봤었는데 그때 이제 이른바 윤심 논란 때문에 예. 유승민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김은혜 후보 지지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지금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김동연 비대위가 김동연 후보를 밀어서 김동연 후보가 됐다고 보는 일부 지지자들은 그 민주당 지지층이 그대로 김동연 후보에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자, 6월 1일 이후에 아니 5월 10일 이후에 20일 동안 지방선거까지 2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예. 자, 청와대 개방하죠. 그러면서 온 언론이 그 얘기만 할 겁니다.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 뭐 70년 만에 개방했다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고요. 5월 20일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상회담 하면요. 대통령 지지율은 10에서 15%쭉 올라갑니다. 예. 그다음에요. 중소상인들 그 정부 보상금 풀리기 시작하죠. 그다음 마스크 벗죠. 자, 여기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요소가 있나요? 상황이 아무리 지금 윤석열 그 당선인이 못하지만 지지율이 40% 초반에 갔지만 5월 10일 날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20일 동안은 허니문도 그런 허니문이 없습니다.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돼서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인데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것 이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잘 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미 여러 가지 좌절된 심정이 있는데 이걸 끌어모으기 위해서 김동연 후보가 다른 안민석, 조정식 후보보다 약한데 이 약한 걸 어떻게 극복하고 투표장으로 많은 분들을 모시고 나올 수 있는가? 약하다는 건 뭐 정체성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에 약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해야 잘 된다. 뚫고 나가야지. 그러면 조언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높이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내가 민주당스럽고 민주당으로서 민주당 당의 정체성과 지지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안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 예. 부분을 그게 가장 하셨는데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예. 모 분은 이제 CCTV를 봤다고까지도 언급을 했고 예. 안에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 과거에 일하던 분들이 이번에 김동연 후보 캠프에 많이 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얘기를 들었죠? 예. 전 직접 알잖아요. 예. 그 세 그룹으로 다 나눠 갖고 왔습니다. 조정식 캠프에도 갔고요. 안민석 캠프에도 갔고 김동연 캠프에도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서 갔습니다. 그래서 명심이 그러면은 김동연 후보에 있다고 단할 수 없다는 아니죠. 말씀이시군요.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김동연 후보를 일방적으로 밀면서 안게 될 정치적 리스크가 크잖아요. 예. 그러지 않았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검수한박등 다른 얘기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얘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시간을 길게 해주세요. 길게 지금 길게 더 길게. 알겠습니다. 더 길게. 예. 네, 정봉주 정치개혁 공동위원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